챕터 2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누운 사람들. 소제목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프로크루스테스식의 획일주의에서 나타나는 뒤집힌 우선순위를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것은 일자리 걱정이다. 시장의 엄격한 명령보다 사람들의 긴급한 필요를 우선하는 정책은 모두 일자리 상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식이다. 일자리 창출 약속은 거의 모든 경제 정책들에서 현란한 미사역으로 치장된다. 산업계는 세금 우대와 환경보호 의무 경감, 그리고 다양한 특혜 조처들을 요구한다. 부자들은 모두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워 세금 감면을 요구한다. 심지어 일자리 창출의 증거가 약하거나 없을 때조차도 그렇게 한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들의 공언과는 달리 거대 기업, 일자리 카드를 써먹으면서 부당하게 많은 몫을 차지하는 사업체들이 실제로는 일자리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한다. 2000년에 발간된 한 보고서를 보면 일자리가 이례적으로 많이 증가했던 그 해 끝 무렵 세계 200대 기업들은 전 세계 노동력의 단지 0.78%만 고용했다. 반면 이들 기업의 매출은 세계 경제 활동의 27.5%를 차지했다. 거대 기업이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미국의 증권가 월스트리트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보다 일자리를 없애는 기업을 더 우대한다. 업계 지도자들에게 일자리보다 이윤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거대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헛된 희망에 바탕을 두고 있는 보조금을 뜯어내는데 대단히 능숙하다. 보조금 액수를 보면 일자리 한 개당 10만 달러를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런 일자리라고 해봐야 단명에 그치거나 심지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렇다. 예를 들어 항공회사 노스웨스트 에어라인스가 미네소타주에서 철수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주 정부는 1,500개의 일자리와 얽혀있는 수리시설을 짓는 용도로 8억 2,800만 달러를 그 회사에 지원했다. 협정이 일단 맺어지자 그 회사는 거래의 일부로 2억 7천만 달러에 이르는 긴급 대출을 받아냈다.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그 수리시설 구축과 일자리 제공은 보류됐다고 회사는 발표했다. 2005년 파산에 이른 뒤 그 회사는 동정심을 발휘하는 면모를 보여줬다. 경영진은 해고 노동자들에게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살아남는 법을 담은 안내책자를 제공했다. 거기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쓰레기통에서 끄집어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 따위의 값진 조언이 들어있었다. 설사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일자리의 질은 형편없이 낮다. 정책 결정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다. 거대 기업들의 상당수 일자리는 건강보험 보장은 물론 생존에 필요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다. 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 최고 경영자가 인정한 바, 월마트는 상급 노동자도 월마트 봉급으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종업원들은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2003년 7월 캘리포니아주 의회 여성의원 샌디 리에버는 월마트로부터 입수한 피고용인 지원금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메디케이트, 저소득층 대상은 미국 의료보험이라고 합니다. 식료품 할인 구매권, 그리고 기타 공공 서비스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할 때 고용 입증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다. 미국 민주당 교육 및 인력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직원 200명을 거느린 월마트 점포는 미국 납세자들에게 1년에 42만 750달러의 비용을 초래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피고용인 1명당 2,103달러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셈이다. 거대 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증거가 빈약함에도 임금을 올리거나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는 법제화 시도를 기업 쪽은 일자리 파괴라고 공격한다. 이런 교활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같은 좋은 정책들을 우직하게 옹호하는 이들과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대화의 길을 차단한다. 일터에서 벌어지는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규제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일자리 파괴보다는 혁신적인 일자리에 더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대안 제시가 지금의 정치 환경에서는 추진력을 얻을 수 없다.
프로크루스테스 교훈에 감히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기회를 결코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에서 고용이 꾸준히 늘었음에도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시간당 실질 임금은 1972년 가장 높아 8.99달러였다. 이는 1982년 기준으로 측정된 것이다. 2007년에는 시간당 임금이 8.32달러로 떨어졌다. 높은 보수를 주는 육체 노동 일자리는 해마다 사라졌다. 그 다음 품위 있는 사무직 노동의 일자리도 똑같은 아픔을 겪었다. 이 두 갈래 흐름은 실질 임금의 증가 없이 이례적으로 긴 35년 동안 이루어졌다. 게다가 일자리는 점점 불안해졌다. 수십 년 전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오래 지속되는 경력을 쌓았다. 그들은 합리적인 견지에서 확신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업무를 잘 수행하기만 하면 같은 고용주와 더불어 일을 해나갈 수 있고 또한 더 좋은 자리로 승진할 수 있었다. 오늘날 기업은 이제 공공연히 노동자들을 내다버릴 수 있는 상품으로 여긴다. 조직 감축과 외부 조달, 그리고 공장 폐쇄는 일상적인 행사처럼 되어버렸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우연히 주목하게 됐던 사실이 있다. 같은 고용주로부터 지속적인 보수를 받는 지속적인 직업, 즉 상용직 개념의 일자리는 폐기돼야 한다고 다수의 경영 이론자들이 주장한다는 것이다. 미국 최대 통신 회사인 AT&T가 4만 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한다고 발표한 직후 인사 담당 부사장으로 인력 감축을 책임지고 있던 제임스 매도우스는 직업 이동성에 관한 기업 쪽의 생각을 이렇게 설명했다. AT&T에서 비록 대부분의 우리 임시직 노동자들은 우리 회사 울타리 안에 있음에도 우리는 임시직 노동력의 전반적인 개념을 넓혀야 한다. 일자리가 사업으로 대체되고 있다. 따라서 업무의 영역은 늘어나는데도 사회는 실직자들이 늘어난다.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없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회사에 자신의 기술을 팔러온 떠돌이 행상인들이나 마찬가지다. 매도우스의 솔직한 발언은 일자리 창출에 얽힌 기업 쪽의 공공연한 이해관계에서 드러나는 천박함을 잘 보여준다. 매도우스와 같은 사람들에게 기업은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존재이다.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활용할 수 없다면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충분한 기회들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 어떤 간섭이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프로크루테스의 획일주의를 조장하는 이들은 그 시스템이 일반인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는 절대 문제 삼지 않는다. 1. 일자리는 정책 논의에서 핵심을 차지할 수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의 속성에 대한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일은 골치 아픈 의문을 제시한다. 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사람들은 왜 여전히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말인가? 영국의 신이자 화가 윌리엄 브레이크는 음울한 악마의 맷돌 시대에 일했던 이들의 견저, 가장 현대적인 노동에서 요구되는 육체적인 부담은 가벼웠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전 단계 사회에서 이루어진 노동은 오늘날의 노동보다 확실히 유리한 점을 지니고 있다. 시장이 득세하기 전 사람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추수기간의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도 셌지만 그 외에는 대체로 자유시간이 많았다. 16세기와 17세기 초반 영국에서 일요일을 포함해 일하는 날들 가운데 3분의 1은 여가로 보냈다고 영국의 경제학자 조앤 더스크는 추정했다. 수없이 많은 종교적 휴일들이 노동의 속도를 조절한 것은 유럽 전반에 걸친 현상이었다. 칼 카우츠키의 추정에 따르면 중세시대 로워 바바리아에서는 휴일수가 204일이었다. 간단히 말해 현대적인 기술은 사람들을 노동의 부담으로서 해방시켜주는데 그다지 많이 쓰이지 않았다. 대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노동을 뽑아내는 데 쓰였다. 현대적인 기술이 끔찍한 일자리들을 많이 없애긴 했다. 미국에서는 위험한 지하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현대 일자리 상당수는 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몰아넣는다. 감지하기 힘들 만큼 더 미묘하긴 해도 치명적인 조건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반도체 생산을 위해 이른바 청정실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유독 화학 물질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도리어 노동자들의 몸에 묻은 불순물로부터 실리콘을 보호하기 위해 방진복을 입는다. 일자리와 노동은 뚜렷하게 대비된다.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한다. 반면 수백만의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헤맨다. 성공적인 경제 시스템이라면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을 더 강도 높게 일하도록 만드는 기술을 창조하기보다는 노동을 더 쉽게 해주는 쪽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강조점을 둬야 하는 것이 아닐까? 왜 성공적인 경제 체제는 노동을 덜 고통스럽게 하는 쪽으로 기술을 활용하지 않을까? 고상한 사회에서 이러한 의문들은 거의 제기되지 않는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현대 경제학은 프로크루스테스와 같은 획일적 강요를 일삼음으로써 노동의 속성에 관한 의문제기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틀에 가둔다. 경제학은 사람들을 1차원적인 소비자들로 격화시킴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 소비자들은 제한된 예산을 사용해 개인적 취향에 맞는 상품 묶음들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효용, 향유 대신 사용된 경제학자들의 들 많은 괴상한 용어를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틀 속에서 노동이라는 것은 효용의 상실에 지나지 않는다. 소비로부터 효용을 획득하기 위해 여가를 희생시키는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시계가 노동 조건의 유일한 지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빌 왓슨의 목격담. 역설적이게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한 탐색 작업을 벌이는 기업들을 돕도록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옹호하는 업계들의 요란하고 지속적인 북소리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들이 실제로는 실업 상태의 대규모 노동자 집단을 필요로 한다. 실업률이 낮고 해고의 공포가 진정될 때 노동자들은 협상력은 커진다. 실업 상태의 대규모 노동자 집단을 고용주들은 자신의 협상력을 높이는 귀중한 도구로 여긴다. 사람들은 대부분 지시받는 걸 좋아하지 않고 상당한 독립성을 주장하는 자연스러운 성향을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감독하는 이들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할 때면 반항하게 된다. 특히 비슷한 일자리를 다른 데서 쉽사리 찾을 수 있다고 노동자들 쪽에서 확신할 때 그렇다. 실업률이 이례적으로 낮았던 1960년대 후반, 프로크루스테스 같은 획일적인 권위는 거의 힘을 쓰지 못했다. 예를 들어보자. 1968년 사회학자 빌 왓슨은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에서 1년에 걸친 연구 작업을 벌였다. 그곳에서 그는 노동자들이 경영진에게 당차게 도전장을 내미는 몇몇 극적인 사례들을 목격했다. 한 예로 노동자들은 형편없이 설계된 6기통 모델의 자동차 생산을 반대해 저항운동을 벌였다. 경영진 쪽에서 생산과 디자인의 개선을 위한 종업원들의 제안을 거부하자 노동자들은 맞대응에 나섰다. 교묘한 방법으로 부품들을 어긋나게 조립하거나 일부를 빼버렸다. 감독부서의 노동자들도 몇몇 조립 라인의 노동자들과 연대해 불량 전동기 비율을 끌어올렸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감독자들은 특정 자동차를 둘러싸고 언쟁을 벌였다. 긴장감이 점점 높아졌다. 노동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불량 전동기들을 자동차에 장착해놓고 후에 경영진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제거하도록 압박했다. 조업 단축에 따른 일시적 해고를 틈타 경영진이 6기통 조립 라인과 감독 운영 부분을 공장을 다른 쪽 끝으로 옮겼을 때야 그 같은 갈등은 끝났다. 두 번째 사례로 그 회사는 돈을 아끼기 위해 그 해에 이미 반품된 부품들로 엔진을 제조하려는 시도를 했다. 전동기 점검 담당 노동자들이 거세게 항의했지만 경영진은 불량 전동기를 수용하라고 감독관들을 괴롭혔다. 전동기 점검 담당자들이 다른 노동자들에게 고충을 털어놓았고 그 뒤 이들은 힘을 합쳐 국제적인 태업에 나섰다. 점검 업무 담당자들은 전동기 4개 가운데 3개꼴로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반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장 전체가 문을 닫을 때까지 전동기 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무더기로 쌓였다. 재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회사는 생산에 들인 10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경영진이 전동기 점검 담당자들을 우두머리 감독자 사무실로 불러들였을 때 이들은 눈구렁이처럼 경영진의 이익이란 관점에서 행동하고 있을 뿐이라고 항의했다. 마스는 세 번째 사례는 그중 가장 인상 깊은 것이다. 모델 교체 기간의 경영진은 6주에 걸쳐 재고 목록 작성 계획을 세우고 그 일에 50명만을 투입했다. 이들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봉급의 90%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재고 목록 작성 업무를 6주보다 훨씬 짧은 3, 4일 만에 해치우려고 시도했다. 그들은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특정한 기술들을 익혔다. 이를 통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서열 및 작업 분류 시스템에 얽매이지 않고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잘게 쪼갰다. 경영진은 거칠게 반응했다.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노동자들을 압박했다.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지위와 훈련 및 의사소통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의 업무를 조직하는 기회를 얻었더라면 예정된 시간보다 10배 빨리 그 일을 마칠 수 있었다고 왓슨은 주장한다. 하지만 경영진은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의 업무를 조직하는 것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 그 일이 더 신속히 완료되고 경영진은 조기 완료 덕에 돈을 아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시장의 힘은 효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란 게 뭔지. 참. 왓슨은 그 시장에서, 그 사업장에서 벌어진 호스 투쟁에 노동자들이 어떻게 나서고 어떻게 투쟁 전략을 짜 엔진에서 부품 막대가 터져 나오도록 했는지 아울러 묘사한다. 노사 관계 갈등 시스템에 얽힌 비용이 얼마나 큰지를 이런 사건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왓슨이 묘사한 특정한 관리자들은 이례적으로 근시안적이었다고 누가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밖의 것도 위태로운 지경에 있었다. 경영진의 요구를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들이 뭔가 이바지한 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경영진의 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훼손한다. 그 결과 관리자들은 그들의 권위를 침해하는 모든 일에 본능적으로 저항하기 일쑤다. 그 권위가 생산성을 얼마나 크게 저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왓슨의 이야기는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조직하는 기회를 얻는 것으로부터 노동자들이 느꼈던 강렬한 기쁨과 흥분의 감정을 전해준다. 그 사업장에서 벌어진 태업을 더 많은 자유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압박이라고 왓슨은 찬사를 보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동료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것과 카드게임이나 독서를 하고 또 다른 영역 노동자들의 업무를 지켜보기 위해 공장 주변을 돌아보는 따위의 활동을 즐기게 된 것이 노동자들에게는 중요한 성취였다. 그들은 노동자들 스스로 대부분의 시간을 조직해야 한다는 느낌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이미 존재하는 적대감을 드러내 보여주기도 했다. 이런 조직화는 업무를 추진할 때 공동행동을 할 필요성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런 관계 맺음은 태업을 실행에 옮기거나 물품을 수집하고 또는 노동시간을 즐거운 행사로 변화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게임과 시합을 구현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왓슨의 경험은 특별하게 독특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1980년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공장지대의 공간 20%와 노동자들의 작업시간 중 25%가량을 이미 저질러진 실수를 교정하는 데 할애해야 했다. 업계 쪽에는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권을 갖고 있었다. 노동자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도 있었고, 종업원들에게 자신의 업무에 대한 더 강한 통제권을 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수도 있었다. 첫 번째 선택은 많은 비용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소외시켜 또 다른 형태의 태업을 조장했다. 감독을 더 강화하는 식의 그런 선택이 보여주는 바, 당시 자동차 업계는 왓슨이 이미 경험했던 그런 태도를 견지했던 것 같다. 왓슨이 묘사한 그 행동이야말로 반항적인 노동자들을 통제할 확고한 장악력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그러한 저항은 터무니없거나 수용 불가능한 행동의 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 노동과 자본의 관계 속에서 본래 존재하는 갈등에 대한 프로크루테스식의 획일적인 반응에 맞서는 노동자 쪽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경영진이 노동자를 현장 업무 지식을 활용하지 않는 고집을 부린 것 때문에 회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있는지 상상해보라. 하지만 만일 현장 지식을 활용했다면 부작용을 초래하는 프로크루테스식의 획일적 위계질서는 약화됐을 법하다. 관리자들은 그 질서 속에서 특권을 누리며 자신을 부하 직원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말이다. 사실상 경영진보다는 노동자들의 인식이 더 적절하다. 우리가 자본주의의 맹목적 믿음에서 일단 벗어나 보면 시장의 효율성이 사람들을 위한 최적의 삶을 제공해 준다는 것, 그게 이 생산 양식을 정당화해 주는 궁극적인 논리다. 자본주의는 능력 지상주의라는 것, 즉 가장 유능한 사람이 권위 있는 자리에 오른다는 것을